9. 늘 그렇듯이 당시의 상류사회는 궁중이나 대무도회 같은 때에는 서로 결합하고 있었지만 실은 몇 개의 그룹으로 갈려 저마다 독자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은 르만세프 백작과 꼴랭꾸르 등의 나폴레옹 당의 프랑스 일파였다. 엘레는 남편과 함께 베제르부르크에 정주하게 되면서부터 이 그룹에서 가장 눈부신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프랑스 대사관 사람들과 이 일파에서 가장 총명하고 친절하기로 이름난 많은 사람들이 줄곧 그녀를 방문했다. 엘레는 두 황제의 유명한 회견 당시 에르푸르트에 가 있었다. 그리고 전 유럽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나폴레옹 당 명사들과의 관계는 그곳에서부터 갖고 온 것이었다. 에르푸르트에서 그녀는 빛나는 성공을 거두었다. 나폴레옹 자신도 극장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가 누구냐고 묻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단순히 아름답고 우아한 부인으로서의 그녀의 성공은 별로 비에르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해마다 훨씬 더 아름다워져 가기 때문이었다. 비에르를 놀라게 한 것은 이 2년 동안에 그의 아내가 아름다움에 못지않게 슬기로운 매력을 지닌 부인이라는 평판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유명한 리뉴 공작은 8페이지에 걸친 장문의 편지를 그녀에게 써보냈다. 빌리비는 베주호파 백작 부인 앞에서 피로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경구를 소중히 간직해 두었다. 베주호파 백작 부인의 객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지성의 면허장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여 엘렌의 야회에 나가는 젊은 사람들은 화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책을 읽고 갔으며 대사관의 서기관들과 공사들까지 그녀에게 외교상의 비밀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엘렌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일종의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가 몹시 우둔한 여자임을 알고 있는 비에르는 정치며 문학이며 철학 등이 이야기되는 아내의 야회나 만찬회에 이따금 참석하면 의혹과 공포의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이러한 야회 석상에서 언제나 금방이라도 자기의 속임수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요술장애 같은 기분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런 야회를 베푸는 데에는 우매함이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만에서 쾌감을 느끼는 때문인지 아무튼 이 속임수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름답고 영리한 부인이라는 정평이 엘레나 바실리예브나 베주호바를 위해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녀가 아무리 천하고 속된 어리석은 말을 입에 담더라도 모두들은 역시 그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고 그녀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깊은 뜻을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었다. 비에르는 이러한 눈부신 사교계의 부인에게 꼭 필요한 안성맞춤인 남편이었다. 그는 누구의 방해를 하는 일도 없이 객실 전체의 고상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내의 우아함과 재치 있는 태도와는 정반대의 몸가짐으로 오히려 그녀를 돋보이게 하는
유리한 배경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말하자면 넋이 나간 것 같은 기인인 영주였다. 피에르는 요 2년 동안 줄곧 무형의 흥미에만 골몰하고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런 흥미도 없는 아내의 친구 사이에 끼었을 경우에도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꾸밀 수 없는 저절로 몸에 익은 만사에 냉담하고 대범하며 너그러운 기품을 몸에 지니고 있었으므로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객실에 들어갈 때는 극장에라도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모든 사람에게 숙친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상냥했으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냉담했다. 이따금 그는 자기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에 끼어드는 적도 있었다. 그런 때는 그 자리에 대사관 사람들이 있건 없건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그 자리의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견을 뜨듬뜨듬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체르부르크에서 가장 뛰어난 부인의 남편이 괴상한 위인이란 평판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엉뚱한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매일처럼 엘렌 집을 찾아오는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보리스 드루베스코이가 있었다. 그는 이미 근무 면에서 뛰어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으며 엘렌이 에르푸르트에서 돌아온 뒤로는 베주호프 내의 가장 숙친한 사람이 되었다. 엘렌은 그를 나의 어린 시종이라고 부르며 마치 어린애처럼 다루고 있었다. 엘렌의 그에 대한 미소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똑같았으나 때때로 이 미소를 보는 것이 피에르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졌다. 보리스는 일종의 유달은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쓸쓸한 존경의 빛을 띠며 피에르를 대하고 있었다. 이 존경의 빛도 역시 피에르에게 불안을 느끼게 했다. 피에르는 3년 전 아내에게서 받았던 모욕으로 그처럼 괴로워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가능을 막기 위해 첫째 방법으로 자기는 엘렌의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둘째로는 그는 그런 의혹을 일으키지 않도록 애썼다. 아니다. 엘렌은 이제 베스볼루가 되었으니 이전과 같은 애욕은 생각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베스볼루가 마음으로부터 애욕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말이지. 어디에서 끌어내 온 것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런 정의를 되풀이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어버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보리스의 존재가 아내의 객실에 있다는 것은 그는 거의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피에르에게 생리적인 작용을 했다. 그는 사지가 완전히 묶여버리고 동작의 자연스러움과 자유를 잃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묘한 혐오감이다. 하고 피에르는 생각했다. 전에는 도리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세상의 눈에 비친 피에르는 대부호이며 유명한 부인의 약간 눈이 어두운 우스꽝스러운 남편이며 현명하고 괴상한 사람이며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 누구의 방해도 되지 않는 사랑스러운 호인이었다. 그러나 피에르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에 복잡하고 어려운 내적인 발달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이 내적인 발달은 그에게 많은 것을 계시하고 많은 종교적 의혹과 기쁨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